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긍정적인 사람의 힘. 네,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일본의 강사예요. 강사분이시면서 작가분이신데 시모 다이라 구미코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이분이 강사신데 1년에 한 200회를 강연을 하신대요. 그런데 항상 매진이 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강사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 책이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선택한 이유가 정말 읽기가 쉬워요. 읽기가 쉽고, 그런 단락단락, 그런 세세하게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읽기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단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먼저 자기를 인정하라. 스스로 칭찬하면 긍정적인 삶이 시작된다. 네. 제일 먼저 있는 첫 장에 있는 것이 자기를 인정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존감에 대해서 책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이나 그런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보면 항상 첫 단락이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거기서부터 자존감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면, 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싶다면,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 긍정이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항상 강연을 가시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종이에다가 자신의 장점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서양인은 장점을 많이 쓰고 단점을 작게 쓴다고 해요. 적게 쓴다고 해요. 그런데 동양인은 그 반대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점을 이렇게 잘 캐치를 못하는 거죠. 찾지를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죠. 거기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몰입을 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장점이면 좋은 거라 생각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난 이래서 안 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에겐 무리야. 이런 일은 무리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일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거든요. 딱 하나의 그 좁은 문에서 찾지 마시고 넓은 시야에서 찾아야 되는데 좁은 문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부정적인 면만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좌절하고 자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야죠.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일단 처음에 장점이 뭘까 하고 막 생각하면 몇 개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자신을 잘 내면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의 장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장점이다, 단점이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자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장점이었던 거예요. 장점이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거든요, 장점들이.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발견하고 그런 장점들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자기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정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존재나 말과 행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자기 긍정감을 느낄 수 있게 자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인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쉽겠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가분이 청년 시절에 그런 어떤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갖고 갔었는데 미국에서 잠깐 만난 아주머니가 있었나 봐요. 학창시절에.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분한테는 되게 새로운 시야를 넓혀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류머티즘이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휠체어 없이는 어디 이동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안 가리고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통제를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분이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음식도 요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고.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봤을 때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화내면서 나한테 왜 이런 괴로움이 생겼는지 내 다리는 왜 이런 건지 원망하면서 살 텐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매일 밤 하는 일이 있어요. 매일 밤마다 제일 아픈 발가락 제일 아픈 발가락을 만지면서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다 만져주면서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발가락에, 다리에, 종아리에, 허벅지에, 내 허리에, 내 온몸에 그래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런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들로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거잖아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그 이상의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마음을 시켜주는데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감정, 고마운 감정이 정말 탄탄하게 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요롭게 꽉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칭찬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그런 긍정적인 시야를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우 너 잘했어. 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 잘하고 출근하는 것도 아우 잘했어. 늦지 않게 잘 출근을 했네. 아이고 잘했어. 먹는 것도 골고루 잘 먹었네. 아이고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할 거 엄청 많지 않아요? 정말 많아요. 칭찬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긍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존재나 말과 행동을 인정해주는 자기 긍정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긍정감이 높잖아요. 많이 해주고 하면 그런 자신감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아니고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많이 생겨요. 왜냐면 나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함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좋은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감정에서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 관련된 책을 보면 행복 관련된 그 요소 중에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만큼 자주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주변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가 나의 행복한 삶을 유도하고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이분도 작가분도 30년 동안 매일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행복일기 쓰는 거예요. 행복일기를 매일 저녁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감사일기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많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분은 행복일기를 써요. 그래서 뭐 내 자신을 위한 그런 행복일기도 있지만 마감 전에 원고를 다 썼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어떤 상대방을 만났을 때, 타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분 좋고 축하할 일이고 행복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나도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행복한 그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그녀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하루다. 그런 식으로 내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쓰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 그러니까 잘 축하할 일,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일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쓰는 거죠. 그러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숫자가. 행복일기 쓸 내용이 더 많아지겠죠. 내 한 삶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쓰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행복하게 쓸 내용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오늘 못 쓰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한 시야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만큼. 행복을 이렇게 찾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가 나왔어요. 비가 온다. 그 한 사례. 얼마 전에도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행복한 삶을 행복하게 보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 비가 내리네. 새로 산 우비를 입으면 참 좋겠다.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산 우산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겠네. 아,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 비가 오네. 정말 우울하다. 아, 질척질척. 습도도 높고 아, 축축하고 너무너무 불쾌하고 안 좋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날씨 하나에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그러면은 긍정적인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네? 정말 우리 인연인가 봐. 정말 반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 바빠 죽겠는데 저거 말을 걸어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귀찮은데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만족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귀찮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정말 화나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긍정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잖아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감사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처럼 행복일기를 쓰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많은 것보다 내가 한번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걸 한번 읽어보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는 행동이 차이가 한 10배, 20배, 100배는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한번 한 일주일만 쓰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모 안 되거든요. 한 5분, 10분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차를 잠깐 마실 때도 그렇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할 수도 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틈이 날 때 잠깐 이렇게 적고 노트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뭐하다 하면 집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도 계속 내가 메모를 하는 거죠. 메모란 있잖아요. 핸드폰에 다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에도 쓰셔도 되고 노트에 쓰셔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거를 쓰고 나서 한번 소리내서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좀 더 틀려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가끔씩 매일은 아닌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쓴 거를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달라요. 더 좋아요. 기분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쓰고 나서 그냥 접는 거랑 읽어보는 거, 속으로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뭐 이렇게
여러 줄이든 써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해보시고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또 더 일주일 또 더 연장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한 달 채우고 두 달 채우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생활 속의 일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변화가 생겨요. 내적으로,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나 오늘 잘한 일, 나 이거 참 잘했어. 웃으면서 인사한 거 참 잘했어. 그런 식으로 잘한 것도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말도 써보시고, 또 뭐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한 일도 써보고, 나 이럴 때 너무 행복했어. 그런 일들도 써보시고, 그런 메모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제 강의를 들으셨었다면, 이런 동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한번 지금 바로 써보세요. 나의 장점, 나 오늘 뭐 잘했지? 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나 오늘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 그런 기분 좋았던 일 또 써보시고, 한번 지금 바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